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자, 오늘은, 제가 제 수업이 어떤 수업인지는 아시죠? 처음부터 보셨지만, 제가 막 전문 프로의 막 파이핑 이런 거 올린 게 아니었잖아요. 처음부터 제 목적은 처음으로 앙금플러를 독학하시는 분들이, 네, 제 동영상을 봐주시길 원했고,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께서 취미로 어느 정도 공방을 하시다가 당연히 창업을 하시려면 자격증 따시는 게 좋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처음에는 자격증이 왜 필요해? 막 이런 마음도 살짝 있었는데 이런 경우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1년 정도 지나서 약간 자리를 잡았는데 수강생이 나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취미반 하고 나서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자격증반 없어요? 그러면은 자격증 커리큘럼은 있는데 자격증 발급은 안 돼요. 라고 말하기 조금 그렇죠. 네. 조금 그래요. 분명히 이 자격증이라는 게 우리나라 국가 자격증이 아니라는 거는 알고 있고, 그게 뭐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알고 있죠. 근데 그 자격증을 내가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선생님인가? 아니면 내가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그냥 나는 자격증 커리큘럼만 짜서 가르칠 수 있는 능력만 있는 선생님인가도 갭이 있어요. 수험생이 느끼기에. 이거는 마치 운전을 할 줄 아는데 운전을 안 하는 거와, 운전을 할 줄 몰라서 운전대에 앉지를 못하는 건 되게 큰 거거든요. 자격증 발급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자격증 발급을 권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자격증이 없어서 권하지 못하는 건 또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래요. 자격증을 따시게 되면은 이제 그때쯤이면 저희가 창업을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집에서 홈스쿨을 할 것인가 아니면 공방을 열어서 밖으로 나갈 것인가를 고민을 하는데 저도 홈스쿨을 해봤거든요. 처음에 저도 홈스쿨을 했었어요. 왜냐, 창업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겁나기도 하고, 얼마나 수강생이 몰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뭔가 임대료나 이런 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해서 홈스쿨을 하게 되는데요. 홈스쿨을 하다가 보통 공방을 대부분 거의 다 차리시게 돼요. 왜냐면 판매가 불법인데 구매 구입 문의가 많거든요. 근데 구입 문의가 들어올 때마다 내가 이걸 어떻게 불법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팔 때마다 찜찜하기도 하지만 이걸 팔았을 때 누군가에게 신고를 당했을 때 내야 되는 돈에 대한 강박감 때문에 팔지 않게 돼요. 않게 되거나 아니면 암암리에 팔거나 무섭겠죠? 무서울 거예요. 떨릴 거예요. 그리고 수업을 올리게 됐을 때도 선생님 수업 너무 재밌어요. 다음에 환갑잔치인데 선생님한테 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당당하게 물론이죠. 라고 얘기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내가 한 달에 2단 케이크 몇 개만 팔아도 임대료 나올 것 같은데 나 나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요 시점에 바로 전동 영상 보시면 돼요. 나 홈스쿨 하는데 창업을 할까 싶을 때 공방 창업하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거 앞에 동영상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공방을 이제 알아보러 갈 겁니다. 거기서 보면은 제가 정확하게 내 머릿속에 금액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나는 보증금 1000에 50, 그 이하로는 봐도 이상으로는 절대 안 돼. 딱 어떤 기둥이 있으셔야 돼요. 나는 그래도 1500, 2000에 한 65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 요 기둥점을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둥이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내가 대출을 받았을 때 내가 납부해야 되는 금액, 내가 판매할 수 있는 금액, 내가 드릴 수 있는 시간 계산해서 딱 기둥이 딱 마련되었으면 이제 공방을 찾으러 가야 됩니다. 자, 공방을 찾으러 갑니다. 발품을 팔아야 돼요. 발품을 팔아야 되는데 우선은 이제 부동산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근린생활시설이어야 돼요. 공방을 차릴 거면. 그러면서 근린생활시설이 되어 있는 건물을 알아보셔야 저희가 공방을 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근린생활시설인가요? 가 첫 번째예요. 그거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건물마다 휴무일이 있어요. 제가 어떤 건물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그 건물은 매주 일요일마다 아이의 철창으로 문이 닫혀요. 근데 아시잖아요. 환갑, 돌잔치, 케이크 같은 거 주문이 제일 많을 때가 언젠가요? 맞아요. 토요일이랑 일요일이 주문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일요일날 팔아야 되는데
일요일날 문이 닫히는 거예요, 이 건물이. 근데 저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금액이 맞고, 뭔가 유동인구도 있고, 낮에 갔더니 밝고, 밤에 갔더니 안전해 보이고, 다 좋았던 거죠. 그래서, 계약할게요 했는데, 불싸. 일요일에 문 닫는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일요일날 휴무하는지, 이 건물마다 언제 쉬는지, 추석 때, 저희가 구정 때 엄청 붐이에요. 많이 팔려요. 송편 같은 것도 그날 당일에도 엄청 많이 팔려요. 근데 추석날도 막 셧다운돼서 공방문 아예 열 수 없어요. 그런 곳이면은 제가 생각해봐야 되죠. 나는 추석날 요날 정도는 나도 쉴 거야 라고 하면 거기 들어가셔도 되지만 난 추석날 완전 바짝 일하고 싶은데 싶으면은 그 쉬는 날이 없는 건물을 들어가시는 게 맞는 거겠죠. 그리고 건물마다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동종업 가능 유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2층에 커피숍을 하고 있는 건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2층에 파는 건물에 파는 커피숍은 뭐 맥주도 팔고 막 그냥 커피도 팔고 그래서 별로 신경 안 쓰고 밑에 공방이랑 같이 커피를 야금야금 팔려고 준비를 해서 딱 들어가자마자 소송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너네 때문에 내가 매출이 하락됐어. 그리고 동종업은 안 돼. 아니 나는 그런 얘기 안 들었는데 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와 지금 현재 임대를 준 사장님 간의 계약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건물 자체에 그런 룰이 있는 건물이 있더라고요. 놀라셨죠? 네. 그래서 나는 앙금플라워 할 게 아니라 앙금플라워도 하면서 약간 원볼 베이킹도 할 거고 커피도 약간 테이크아웃으로 몇 잔 낮에는 팔고 싶고 이럴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안에 빵집이 있거나 아니면 커피숍이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커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조금 다들 예민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하나 들어올 때마다 되게 심각하게 반응을 하시거든요. 정말 많이 화내시기도 하고 막 수업도 진행 못하게 방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요. 못됐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우리가 알고 건물을 골라야 된다는 거죠. 건물 보실 때 유의사항이 그런 것들인데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건물 볼 때 건물마다 휴무일, 근린생활시설, 건물 동종업이 가능한지 유무를 정확히 부동산을 통해서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 동파가 된 적이 있는지, 동파가 잘 되는지. 제가 그런 적이 있는데 겨울에 동파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물을 틀어놓고 퇴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공방을 운영을 할 때는 겨울에 물을 틀어놓고 퇴근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동파가 있을 법한 공방인지 아니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지 특히 뭐 동파가 일어나게 되면은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설거지 자체가 조금 어려워지기 때문에 수업은 물이 안 드는 수업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우선 좀 불편해요. 그래서 동파 여부 수업도 체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수업만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1층은 필요 없어서 금액대가 맞는 2층이나 3층으로 올라가셨을 때 물을 꼭 틀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물을 틀었을 때 물이 졸졸졸졸졸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거는 바로 2층이고 3층이어서 물 수압이 약한 곳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럴 때는 물 수압을 늘려주는 공사를 같이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2천만 원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수압 공사도 해야 되고 전압 공사도 해야 되고 가스 공사도 해야 되고 뭐 하다 보면은 이미 내가 집기를 살거나 여유 자금으로 놨던 거를 이미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동산에서 같이 조인해서 돌아다닐 때 내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몇 가지는 머릿속에 있는 상태로 구경을 다니셔야 정말 내 마음에 맞고 내가 생각하는 거가 딱 맞고 이거 불편한 거 개선된 거를 그 공방을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 공방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나오기가 힘들죠. 제 집기도 다 이전을 해야 되고 내 공방이 어디 있는지 인재 입소문이 나기 시작을 해서 와서 찾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 시점에 옆옆 건물이에요 라고 아무리 말해도 소비자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그 공방이 없어졌으면 찾기보다는 없어졌네? 어디 갔나? 하고 딴 데 가지. 그걸 꼭 막 찾아가지고 막 검색해가지고 막 미친 듯 나는 그 공방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나중에 되면 많이 생기시겠지만 초창기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꼭 그런 부분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수압, 물, 동파 이런 것도 약간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변 상권을 좀 보셔야 되는데, 내 마음에 쏙 들면서, 유동인구도 많으면서, 임대료는 적었으면 좋겠고, 교통은 좋고, 주차장 넓고,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네, 이건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데는 없어요. 유동인구 많은데 싸고, 수업 좋고, 깨끗하고, 막, 주차시설 완비되어 있고, 그런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포기해야 되는 뭔가가 있어요. 그 포기해야 되는 뭔가를 정하고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있는 이 공방은 우선은 제가 뭘 봤냐면 신축이에요. 깨끗해요. 그리고 벌레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 좋아요. 세 번째, 옆에 제 차 보이시나요? 저 레일을 끌고 있는데 차 2대 될 수 있어요. 좋죠. 그리고 안에 화장실이 있어요. 저만 쓸 수 있는 화장실이 작게 있어서 제가 맨날 청소하는데 맨날 깨끗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담배 냄새가 안 나요. 그래서 제가 봤던 거는 전부 다 만족스러운데 여기가 또 단점을 굳이 잡으라면은 유동인구가 단 1도 없어요. 종종 파리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수업 위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지금 메인 강사로 들어가 있는 카페에다 홍보를 하거나 제가 유튜브를 홍보하거나 아니면 네이버를 통해서 저에게 오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에게 오시는 그 수강생분들에게 알차게 수업을 하기에는 조용하고 아늑하고 깨끗해서 저는 이 공방을 사랑합니다. 내 공방을 내가 사랑해주면 되는 건데 그거를 내가 뭐에 포인트를 주고 공방을 골랐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업할 대상은 어쩔까? 나는 전국구로 수업을 할 거야. 아니야, 나는 여기 지역에 애기 엄마들이 많으니까 애기 엄마들 대상의 수업을 많이 할 거야. 여기 보니까 중고등학생들이 많네. 나는 그러면 키즈까지는 아니어도 주니어 베이킹 정도는 해줄 수 있겠다. 그럼 나는 중고등학생 대상의 수업을 많이 열 거야. 아니야, 여긴 연령층이 되게 높아. 연령층이 높으면은 나는 판매 위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내가 어디를 택하고 어떤 식으로 수업 구성을 할지에 따라서 공방을 고르는 눈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일이 생겨요. 큰 공방이 눈에 들어오고 임대료는 적었으면 좋겠고 유동인구도 많았으면 좋겠고 그런 공방을 찾아서 1년, 2년 동안 계속 공방을 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기간을 딱 정하고 내가 이날 창업을 할 거야 라고 했으면은 적어도 발품을 많이 파시는 게 좋고 부동산도 많이 통해 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팁을 더 드리자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긴 하는데 길긴 하죠. 그래도 유용하시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뭘 좋아했냐면 위성으로 찍는 그 위성 그 다음으로 하는 실제 거리를 로드맵이라고 하나요? 로드맵을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부동산에 로드맵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도 요즘 다 전세 매매 전부 다 네이버에서 저희가 검색을 해서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도 어떤 매물이 되게 마음에 들어서 그 매물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통해서 말을 해놨고 그 부동산을 몇 개만 더 보여달라고 해서 저희가 고른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로드맵 안에서 마음에 드는 동네와 상권을 검색하고 그 다음에 부근의 시세, 부근 공방이 이제 저희가 빈 공간이 여러 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공간을 여러 가지를 보면서 먼저 대략적인 이 동네의 시세 또 알아보시면 좋은 거죠. 그래서 공방을 차릴 때 건물 체크하는 거. 첫 번째는 근린생활시설이어야 되고 이건 부동산 통해서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화장실, 그 다음에 건물마다 휴무일, 건물마다 동종업 가능 여부. 꼭 이거는 부동산 계약하실 때 밑에다가 동종업은 가능하다고 확인함 이라는 걸 코멘트로 달고 도장을 찍은 거하고 코멘트 안 달고 도장 찍은 거는 달라요. 네, 뭐든 다 서류화해 놓으시는 게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공방 계약했을 때 100만원, 200만원 저희가 납부를 하거든요. 그거 귀찮아도 부동산 가서 영수증 꼭 받고 날인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귀찮아도. 그냥 어차피 저희 통장에서 통장 이체 내역 있으니까 괜찮아요. 없어도 돼요. 라고 하셔도 영수증 꼭 받아 놓으셨으면 좋겠고요. 물 동파 여부, 수업 체크, 가스 유무, 그 다음에 저희가
전기 시설이 잘 안 돼 있는 데는요, 인덕션 2개가 동시에 돌면 저희가 보통 떡 2개 정도는 동시에 찌잖아요. 아니면 수험생 4명이면 위아래에서 4개 정도는 동시에 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덕션, 가스가 없는 데는 인덕션 2개는 무조건 같이 돌아줘요. 거기다 냉장고 돌아야 되죠. 거기에 조명 돌아야 되죠. 그리고 추우면은 난방기구도 돌아야 돼요. 이게 전기 승합이 잘 안 되어 있으면 되게 골치 아파져요. 그래서 전기도 몇 킬로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 아프죠? 난 이미 창업할 생각해서 공방 알아보려고 했는데 듣기만 해도 너무 머리 아파 하는데 실제 돌아보면요 너무 재밌어요. 진짜예요. 내가 앞으로 수업할 공간을 내가 직접 알아본다는 거에 되게 신나고 즐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 이런 말로 푸는 동영상을 많이 올리는 이유는요. 제가 그거를 안 알아보고 했을 때 겪었던 불편함이 있었고 내가 이거를 모르고 들어갔을 때 겪었던 피해가 있고 내가 이걸 알아서 들어갔을 때 되게 편안했던 게 있기 때문에 공유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조심해야 되는 게 많지만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적어본 거고요. 여러분들 공방 좋은데 발견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공방 창업하기 전에 만약 홈스쿨 하신다고 하시면은 홈스쿨 괜찮아요. 내 임대료 우선 없잖아요. 임대료가 없고 애기 어린이집 간 시간에 내가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내 주변 상권이 애기 엄마들이에요. 그럼 애기 엄마들 시간 언제 되겠어요? 애기 어린이집 보내고 나서 시간이 되죠. 저도 애기 어린이집 보내고 나서 시간이 남죠. 그러면은 그때 같이 홈스쿨을 하면 좋잖아요. 물론 청소는 더 깨끗이 해야 됩니다. 공방도 깨끗해야 되지만 우선은 아이가 매일매일 어질러 놓는 거, 그다음에 매일매일 먹고 채워놓는 거, 안방 엄청 깨끗하게 유지해야 돼서 공방은 15평만 깨끗하게 해야 된다면 이제 아파트는 아파트 전체를 다 깨끗하게 해줘야 되니까 조금 더 청소를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애기 있는 집 선생님들은 이미 깨끗해요, 공방이. 집이 원체 깨끗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공방 창업을 하시기 전에 먼저 홈스쿨을 오픈하신다. 적극 추천입니다. 그리고 홈스쿨로 하다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생겼고 그 다음에 주문건이 많아졌다. 그때 공방을 알아보실 때 이 동영상 참고해 주세요.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